1958년 전쟁이 끝나고도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과 가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얻었습니다. 그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노래는 살아남은 이들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이 노래가 다시 울려 퍼졌는데요. 놀랍게도 이 노래를 부른 건 미국 외교관이었습니다. 이 노래 하나로 70년 넘은 전쟁의 상처가 터져나왔고 한 미국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유산, 노래의 기억, 그리고 단 하나의 테이프.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가 울었던 홀로아리랑의 기적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메건 실버먼, 미국 국무부 안보협상관입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회의실에서 주한미군 전략을 논하던 그날, 조부에 숨겨진 한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닙니다. 그건 분단의 아픔, 이산 가족의 슬픔,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의 통곡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이지만 그날의 저는 한국을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반도로만 생각했어요. 실버먼, 동맹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전략적 이해관계로 평가해야 합니다. 감정은 배제해야죠.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감축 검토 발언이 언급되자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동맹은 전략이지 감성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조부의 낡은 사진첩을 뒤적이며 생각했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였던 윌리엄 조부는 돌아오신 후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방을 나가버리셨죠. 내 할아버지는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그 전쟁터에 묻고 오셨단다.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락방 구석, 먼지 쌓인 군용 트렁크 안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홀로 아리랑이라는 제목이 조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찾았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그 노래만 나오면 내 할아버지는 한참을 우셨어. 창문을 열어두고 밤새 그 노래를 들으며 내가 그들을 두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고 중얼거리곤 했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새 그 노래를 듣던 할아버지의 뒷모습엔 아무도 닿을 수 없는 먼 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엔 아직 돌아가지 못한 고향이,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파도처럼 남아있었던 거죠. 평생 냉정함을 자랑하던 제가 낡은 테이프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다니요. 사진첩을 천천히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총성으로 끝났지만 어떤 사람에겐 평생 끝나지 않는 마음의 전쟁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 노래에 무슨 사연이?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 할아버지만 아는 아픔이었어. 우리가 함께한 50년 동안 그 아픔만은 홀로 간직하셨지. 이틀 후 뉴욕 맨해튼의 한미동맹 75주년 기념 행사장. 형식적인 미소를 띤 채 참석한 저는 행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이제 특별한 공연으로 홀로 아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부의 테이프에 적힌 바로 그 노래. 첫 음이 흐르자 행사장의 공기가 변했어요. 노년의 참전 용사들이 눈가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절제된 슬픔으로 시작한 노래는 점점 가슴을 파고드는 절규가 되었어요. 그때 무대 아래쪽 한 백인 여성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노래가 왜 이렇게 슬픈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 아버지가 평생 이 노래만 들으면 우셨거든요. 아버지는 참전 용사예요. 무대 위 한국인 가수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의 울음입니다. 전쟁으로 고향을, 가족을 잃은 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슬퍼했던 모든 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전자상가에 들러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샀습니다. 조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그분의 눈물 속에 담긴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홀로 아리랑. 그건 노래가 아니라 잊혀진 이름을 부르는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로 시작되는 홀로 아리랑. 낯선 언어였지만 그 슬픔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노래가 끝난 후 갑자기 조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저 노래만 들으면 금방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지. 잠시 침묵이 흐르고
조부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조부는 말했어요. 매거나 내가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전쟁은 그저 총뿌리리가 아니란다. 사람들의 삶이고 기억이며 끊어진 인연이야. 내가 떠나온 그들의 눈물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조부가 제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트렁크 안에서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들의 한을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났다. 한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가슴 깊은 곳에 박힌 가시 같은 것. 그들의 한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일기장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조부와 한국인 소년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 뒷면에는 민호야. 어디에 있니? 잘 지내고 있니?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무뚝뚝한 조부는 한국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 테이프와 일기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국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실버먼, 다음 주에 한국으로 가야 하네. 외교 민간 교류 프로그램 관련 업무야. 조부가 평생 입을 다물었던 그곳으로 가라는 운명의 지시.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서울 공항에 내리자 낯선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장 차림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제 마음은 조부의 과거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실버먼 씨, 내일은 자유시간입니다. 서울 관광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통역사 미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인사동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조부의 사진 뒷면에 인사동 찻집이라는 메모가 있었거든요. 참전용사 커뮤니티 포럼에서 추천받은 몇 곳의 찻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미나와 함께 세 곳의 찻집을 찾아다니다 마침내 청양다원에 들어섰을 때 벽면에 오래된 사진 속에서 조부의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어서 오세요. 허리 굽은 노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분께 조심스럽게 조부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혹시 이 사진 속분을 아실까요? 1950년대 초반에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치시더니 벽면의 액자를 가리키셨어요. 젊은 시절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미군 장교 조부였습니다. 윌리엄, 한숨 같은 이름이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강민호, 내 어린 시절 친구였소. 당신은 그의 손녀입니다. 백자 찻잔에 보이차를 따르시는 노인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70년의 세월이 응축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할아버지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소.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컸지. 민호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준호 할아버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소년이 그린 스케치북이 있었어요. 미군 장교의 그림, 기타를 든 조부, 함께 노래하는 모습. 윌리엄 선생님, 우리의 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노래하며 한 세기를 버텼습니다.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땐 몰랐지. 서로의 상처가 언젠가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은. 갑자기 미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급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지금 돌아가셔야 해요. 떠나려는 저를 이준호 할아버지가 붙잡았습니다. 홀로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요. 고향을 잃은 자들의 절규요. 당신 할아버지는 그걸 이해했소.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되었지. 청양다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조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상처를 함께 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관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사진들 속에서 조부와 비슷한 복장의 미군들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조부가 여기 참전했었어요. 관장님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당신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은혜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당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진 겁니다. 그 빚을 우리는 노래와 기억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냉정했던 제가 낯선 나라에서 처음 느낀 건 가족 같은 따뜻함이었어요. 통일부 기록 보존소에서는 강민호라는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의 노력 끝에도 성과가 없어 좌절하고 있을 때 옆자리 기록원이 다가왔어요. 이 명부를 보세요. 이 사람 혹시 찾으시는 분 아닐까요? 오래된 수기 명부에 강민호,
고아원 이송후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1976년 재확인 서울 연희동 거주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이분은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지원 NGO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조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소년이 살아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윌리엄 실버먼의 손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노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윌리엄의 손녀라고? 정말입니까?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지금 당장 뵙고 싶습니다. 서울 북부의 작은 사무실. 문을 열자 70 중반의 품위 있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는 오래된 기타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벽면에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 정성스레 걸려 있었어요. 사무실 전체의 감도는 은은한 향기, 한약 냄새인 듯 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의 깊은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윌리엄을 닮았군요. 눈빛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7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조부의 사진을 내밀자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 가슴에 껴안으셨습니다. 당신 할아버지는 나를 살린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아버지였어요. 윌리엄, 그분은 저에게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은 창가에 서서 1951년 겨울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5도였어요. 열병으로 쓰러진 저를 당신 할아버지가 업고 의무대로 달렸죠. 모두가 포기했을 때 그분만이 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선명한 장면이 그려졌어요. 눈보라 치는 거리를 가로질러 야윈 소년을 안고 달리는 조부. 소년의 창백한 얼굴을 자신의 군복으로 감싸며 속삭이는 조부의 목소리. 괜찮아, 민호야. 살아야 해. 내 고향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당신 할아버지는 열흘 동안 매일 밤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열이 떨어지자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노래도 함께 만들었죠. 강민호 선생님은 서랍에서 낡은 악보를 꺼내셨습니다. 조부의 필체로 쓰인 영어 가사와 한국어 발음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바로 홀로 아리랑의 씨앗이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기타 반주에 실향민의 한이 담긴 노래. 나중에 한국 작사가가 정식으로 편곡했죠. 다음 날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홀로 아리랑이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이산 가족의 슬픔, 고향을 그리는 마음, 전쟁으로 갈라진 가족의 한이 녹아있는 소리였습니다. 무대 뒤 스크린에는 흑백 사진들이 흘러갔어요. 폐허가 된 마을들, 헤어지는 가족들, 그리고 기타를 든 젊은 미군 장교와 소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조부와 어린 강민호였어요. 어젯밤 당신이 보여준 사진을 공연팀에 전달했습니다. 이제 당신 할아버지도 이 노래의 역사가 되었어요. 내 조부와 민호의 사진이 무대 위에 떴을 때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금 이 노래 한 곡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무대 위 지휘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홀로 아리랑의 탄생에 기여하신 윌리엄 실버먼 씨의 손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할아버지는 떠나기 전날 민호야, 나는 돌아가지만 너의 노래는 내 심장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조부가 평생 침묵했던 이유를. 그건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제애였던 거예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무부 회의실에서 한미동맹 전략 너머의 문화적 연결고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실버먼, 이건 당신답지 않군요. 갑자기 왜 감성파리를. 젊은 분석관 데이비드의 비꼼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사이에 그은 선은 군사적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어떤 이에겐 가족과 고향을 잃게 한 상처의 선이기도 해요. 이런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동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버트가 거들었습니다. 이건 감정적 판단이에요. 우린 외교부지 심리상담소가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현충일에 묵념을 합니까? 왜 전쟁기념관을 짓죠? 그건 바로 인간의 마음, 기억, 가족의 아픔이 국가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제 조부는 이걸 이해했어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한 가족의 형처럼 되어준 거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가장 연장자인 차관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버먼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숫자와 전략만 봤소. 하지만 동맹의 진짜 힘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법이지. 다음 한미 정상회담 문화 행사에 홀로 아리랑 영상을 삽입하자는 제안이 승인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로버트가 다가왔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매건, 한국에 가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기억, 그리움, 이런 것들이 진짜 나라와 나라를 잇는 힘이야. 내 조부는 그걸 알았던 거야. 그가 평생 감추고 있던 건 상처가 아니라 너무 깊은 사랑이었어. 2달 후, 조부의 유품을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조부의 군복, 일기장, 카세트 테이프, 그의 숨겨진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한 거죠. 행사장에는 참전용사 가족들, 한국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영상으로 참석한 강민호 선생님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조부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젠 알게 되었습니다. 조부의 침묵은 너무 깊은 마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과 정이었습니다. 행사장 스크린에는 조부와 강민호의 옛 사진들이 흘렀습니다. 강민호 선생님과의 영상 통화에서 유튜브 채널에 이 이야기를 공유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매건, 당신 할아버지와 나의 인연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과 정,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형제입니다. 이걸 세상과 나눠야 해요. 홀로 아리랑 기억의 달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건 참전 용사들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참전 용사들이 보여준 희생과 용기, 그리고 깊은 인간애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로 평생을 살아온 그들이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돌아갈 고향은 멀었지만 우리가 나눈 기억은 이젠 더 이상 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홀로 아리랑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노래할 테니까요.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직접 홀로 아리랑의 마지막 소절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노래 실력도 형편없었지만 강민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녹음을 마치고 강민호 선생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아요, 매건. 당신 할아버지가 들으면 분명 행복해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에서 놀라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참전용사 가족들이 숨겨진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의 마지막 내레이션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홀로 아리랑을 부르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고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는 워싱턴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한 해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홀로 아리랑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기억의 노래, 위로의 노래,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잇는 희망의 노래가 되었으니까요. 조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형제애가 이제 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의 마지막 내레이션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홀로 아리랑을 부르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고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는 워싱턴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한 해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는 워싱턴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한 해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홀로 아리랑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기억의 노래, 위로의 노래,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잇는 희망의 노래가 되었으니까요. 조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형제애가 이제 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항아리였습니다.